1억. 왜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고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현실의 벽은 높아만 보입니다. 특히 1억이라는 돈. 누군가에게는 부의 상징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좋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1억이 가진 진짜 가치는 그런 소비에 있지 않습니다. 1억은 우리 인생의 선택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줍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지가 아니라 괜찮아.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결혼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뗄 때 1억은 든든한 주춧돌, 즉 시드머니가 되어주죠. 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꿈꿀 때 최소한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감은 스트레스 수치를 현저히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1억 모으기는 바로 이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나는 월급도 적고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월 200만 원을 버는 사회초년생부터 이미 지출이 많아진 30대, 40대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1억 모으기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당신의 통장과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20분 남짓한 시간이 앞으로 당신의 10년, 20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놀랍게도 가계부를 쓰거나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인드셋 리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소비자의 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받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를 먼저 고민하죠. 하지만 부자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생산자 또는 투자자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까? 이 돈이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 질문의 차이가 10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볼까요?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것은 소비입니다. 하지만 그 5,000원을 아껴서 커피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산다면 그것은 투자가 됩니다.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고객에서 스타벅스의 주주가 되어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연된 만족의 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눈앞에 마시멜로를 바로 먹지 않고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훗날 학업 성취도나 사회적 성공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죠. 1억 모으기는 거대한 마시멜로 실험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소한 소비의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미래의 더 큰 경제적 자유라는 마시멜로를 얻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아낀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이 아닙니다.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든든한 응원입니다. 지금의 작은 인내가 미래의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물할 겁니다. 마인드셋을 재정비했다면 이제 현실을 직시할 차례입니다. 바로 내 돈이 어디로 얼마나 새어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고 귀찮아하지만 건강검진 없이 병을 고칠 수 없듯 재정 점검 없이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딱 한 달만 속는 셈치고 여러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보세요. 요즘은 뱅크샐러드, 편한 가계부 같은 좋은 앱들이 많아서 카드 내역과 은행 입출금을 연동만 해두면
자동으로 기록해줍니다. 정말 쉽죠? 기록을 시작했다면 지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첫째, 고정 지출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처럼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죠. 둘째, 변동 지출입니다. 식비, 쇼핑, 문화생활비, 경조사비처럼 내 의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 뒤 기록된 내역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지출은 나에게 정말 필수적인가? 혹시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 소비가 나에게 그만한 만족감을 주는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흡혈귀 지출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지도 않는 OTT 서비스 구독료, 습관적으로 마시는 하루 2잔의 커피가,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배달 앱의 배달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구멍들이 모여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억 모으기는 너무 막연하죠. 이것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1억을 5년 6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67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3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어떠신가요? 갑자기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만약 월 167만 원 저축이 너무 버겁다면 목표 기간을 7년으로 늘리거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소득 늘리기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계부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보물지도입니다. 돈이 새는 곳을 막고 돈이 모이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재정 지도를 활짝 펼쳐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는 돈을 막는 실전 기술, 일명 짠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짠테크는 단순히 안 쓰고 굶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소비를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원칙,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이건 재테크의 제일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죠. 순서를 바꾸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목표 저축액을 다른 통장으로 강제 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이나 토스뱅크의 자동 저축 기능처럼 재미있고 쉽게 강제 저축을 도와주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매일 1,000원씩, 매주 1만 원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여보세요. 핵심은 저축할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장 쪼개기입니다. 월급 통장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돈의 흐름이 뒤죽박죽 섞여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소 4개의 통장을 만들어 용도를 분리하세요. 첫 번째 급여 통장을 만들어 월급이 들어오고 각종 공과금과 저축액이 빠져나가는 통장. 저축투자 통장을 만들어 선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어 쌓이는 통장. 절대 먼저 빼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정해 이체해두고 이 안에서만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통장. 보통 월급의 36개월치를 목표로 모아둡니다. 이렇게 하면 내 돈의 쓰임새가 명확해지고 특히 생활비 통장의 잔액을 보며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 변동 지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팁들입니다. 라떼 효과라는 말이 있죠. 하루 5,000원 커피,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됩니다. 사무실에 캡슐 커피 머신이나 인스턴트 커피를 구비해두고 텀블러를 활용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시켜 먹던 배달 음식을 한 번으로만 줄여도 한 달에 10만 원은 쉽게 절약됩니다.
주말에 2, 3일치 먹을 음식을 미리 만들어두는 밀프렙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쓰지도 않는 음악 스트리밍, 영상 플랫폼, 앱 구독료가 매달 좀비처럼 빠져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감하게 구독 다이어트를 하세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최소 3일을 기다려보세요. 3일 뒤에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구매하는 3일의 법칙입니다. 충동 구매의 90%를 막아줍니다. 절약은 궁상맞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한 가장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월급만으로는 1억 모으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고정 지출이 큰 경우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비만 할 게 아니라 공격에도 나서야 합니다. 바로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둘째, 본업 외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 먼저 본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 능력을 키우거나 데이터 분석 같은 미래 유망 기술을 배우는 등 나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N잡, 즉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만드는 거죠. 부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재능 기반 부업으로 당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잘하면 로고나 상세 페이지 제작을, 글쓰기를 좋아하면 블로그, 원고 작성이나 카피라이팅을,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죠. 크몽, 타린 같은 재능 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시간 기반 부업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달 라이더, 오프라인 매장 주말 아르바이트, 데이터 라벨링 같은 일들은 당신의 시간을 투입해 즉각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부업은 블로그에 광고를 달거나 제휴 마케팅을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물건을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자동화 수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1억 모으기 여정의 가속 페달입니다. 바로 모은 돈을 굴리는 것, 즉 투자입니다. 앞서 아끼고 더 벌어서 종잣돈을 모았다면 이제는 그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달리와 달리 원금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1억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즉, 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통해 돈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불려야 합니다. 투자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초보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투자 입문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한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처럼 특정 국가의 주식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초보자들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비쌀 땐 적게,
쌀 땐 많이 사게 되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죠. 투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목표로 소액으로라도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매달 저축액의 10%라도 투자 계좌에 넣고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보세요. 1억을 모으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억을 모으기 위한 5단계 로드맵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뇌를 투자자의 뇌로 바꾸는 마인드셋 리셋. 둘째,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현실 점검. 셋째, 선저축 후지출과 통장 쪼개기로 세는 돈을 막는 짠테크 실전. 넷째, 본업의 가치를 높이고 부수입을 만드는 수입 파이프라인 확장. 마지막으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투자의 시작. 어떠신가요? 1억이라는 숫자가 처음처럼 막연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닐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구체적인 지도와 나침반이 들려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해야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참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업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노력의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억은 결코 부자들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좋고 내일 마실 커피를 텀블러에 미리 타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첫걸음이 당신을 1억이라는 목표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1억 모으기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부수입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초보자 투자 심화 학습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이라는 하나의 수도꼭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 여러 개의 작은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경제적 자유라는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될 겁니다.